오래된 물건이 가치를 인정받고 친구도 오랜 친구가 좋듯 묵으면 묵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맛이 있습니다. 잘 익은 간장, 된장은 그대로 보약이에요.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하는 곰삭은 맛. 소금에 염장을 해가지고 이제 빨갛게 포화가 변해요. 그때 이제 포화 젓갈을 만들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도 묵혀야 제맛. 고기 맛 좀 안다 하는 미식가들은 이 숙성고기만 찾는다는데요. 씹으면 좀 씹을수록 좀 더 다른 깊은 맛이 계속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귀한 기쁨. 시간과 인내를 거쳐 완성되는 맛을 찾아 떠납니다. 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 조용하던 사찰이 떠들썩해지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집불을 장독대 속에 넣고 휘휘 돌려주는 이상한 장면 목격.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혹시나 항아리 속에 그 잡균이 남아 있을까? 우리 그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살균 소독하는 것입니다. 영평사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장을 담급니다. 예로부터 정월장은 맛이 깊기로 유명한데요. 그런 날은 손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우리 이제 선조님들의 어떤 예지력 이런 것으로 그렇게 날을 정하신 것이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맛을 내는 게 사찰 음식의 특징이죠. 별다른 조미료가 없는 사찰에선 모든 음식을 장으로만 하기 때문에 장 담그는 건 그야말로 일년 농사. 간이 지금도 나물을 무치지만 다른 양념 하나도 안 넣고 그 된장하고 참기름, 깨소금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네, 죽염으로 담으면 깔끔하고 첫째는 그리고 영양도 좋고 그리고 맛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장을 담글 때 죽염을 기본으로 해서 직접 만든다는데요. 단맛과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된장 만드는데 소금이 중요해요? 예, 소금이 이 죽염이 제일 중요하죠. 예, 간장하고 된장 넣는 게 죽염이 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왜요? 예, 맛을 이제 이렇게 내니까 손맛도 없고 되게 맛있어요, 아주. 그걸로 하면은. 천일염으로 가득 채운 대나무는 약 800도의 불에 9번 구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성분만 남게 된다는데요. 그야말로 인고와 인내의 결정체. 연수가 잘 되면은 이처럼 이렇게 좋은 소금 막대기가 되는 거죠. 대나무는 탕 없어집니까? 그렇죠. 대나무에서 나오는 주객이 이 소금과 어우러진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태울 때마다 미네랄 성분이 농축이 되는 거죠. 죽염이 만들어지는 동안 한편에선 메주 빚기가 한창입니다. 곰슬곰슬 김이 나는 노란 콩을 틀에 넣은 후에 손주 엉덩이 두드리듯 토닥토닥 하다 보면 어느새 예쁜 메주가 빚어집니다. 아니, 원래 메주하면 못생긴 거잖아요. 아니, 메주가 못생기는 건데 그것도 아니요. 이렇게 컴없이 탁 갖고 만들어야 뜰 때 먼지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맛있게 잘 떠요. 굉장히 예쁘네요. 아니, 이쁘고 말고요. 사람은 못생겼어도 메주는 더 이뻐. 정성으로 빚어 이렇게 예쁜 걸까요? 예쁘게 빚은 메주는 뜨끈한 아랫목에서 물기를 말려줍니다. 자로잰 듯 정확하게 줄 맞춘 메주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줄맞추야 낭중이 이제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바람 들어가서 이게 말려요. 아유, 기왕이면 반듯반듯하게 하야 보기도 남보기도 좋고 내 마음이 반듯해야 장도 반듯하게 맛있게 담아지고
정성을 다 들이니까 장이 맛있어요. 장맛은 잘 발효된 메주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메주를 숙성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푸라기입니다. 밀짚이나 보리짚이 아닌 꼭 볏짚이어야 한다는데요. 볏짚에서 나오는 좋은 균이 콩에 옮겨붙어 메주의 발효를 돕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볏짚은 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이게 미지에 이제 습 올라오는 걸 그걸 습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운짐 역할도 하고 살살 이걸 껴줘야 발효가 잘 돼요, 이 즙이. 황토방에서 25일간 숙성한 메주는 하얀 곰팡이가 꽃처럼 올라오는데요. 유익균인 이 메주꽃이 피어야 메주 띄우기에 성공한 거랍니다. 아이고 진짜 잘 떴다. 아, 이렇게 뜨기 참 깨끗하게 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너무 잘 떴어요. 하얀 거는 이게 좋은 발효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속에서 콩 자체에서 발효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뜬 거예요. 잘 띄운 메주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장 만들기에 돌입. 9번 구운 죽염으로 정제수부터 만들어주는데요. 장맛은 소금의 농도가 결정짓는 만큼 꼭 스님의 손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짜면 된장도 맛이 없고 간장도 맛이 없고 또 싱거우면 모든 물질이 상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게 스님 딱 보고 아세요? 어떤 농도가 맞춰져 있는지? 여기서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농도를 맞춘 죽염수인데 이 계란을 넣어서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 정말 동동 뜨네요. 네, 여기 뜨는 게 동전 500원짜리 정도로 뜨면 이 간이 딱 맞는 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 드디어 산골짜기 사찰에서는 장담극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장을 담글 메주는 천여 개. 약 한 달간 황토방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 메주들이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에 하루 숙성시킨 죽염수를 정성스레 부어주는데요. 마지막에 넣는 숯과 고추에는 장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이런 거 왜 넣는 거예요? 예, 숯은 잡스러운 균이라든지 불결한 것을 흡수하는 성능이 있어요. 이 고추나 이제 대추는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역시 그런 삿된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고, 왜 그러냐면 장을 잘못 담으면은 그 부정 탔다고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추 넣고 대추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된장은 3년간 숙성했을 때 맛과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는데요. 잘 익은 된장일수록 황금빛을 띠고 구수한 냄새와 감칠맛이 배가 된답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노랗지. 수고롭지만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는 게 장맛의 비결이라는 스님. 짭짤한 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잘 익은 간장 된장은 그대로 보약이에요. 다르게 이 간장 된장하고 밥만 잘 먹어도 다른 보약 먹을 거 없어요. 최근 외식업계에도 숙성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숙성 음식이 옛날 방식이란 생각은 이제 안녕. 트렌디함으로 무장한 고깃집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진짜 살살 녹아서 진짜 이거 안 먹었다는 느낌이. 약간 치즈향, 우유향 그런 향도 나면서 굉장히 육즙이 강해서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소고기에서 치즈 맛이 난다는 걸까요?
점점 궁금해지는 순간 떡하니 존재감 제대로 뽐내는 냉장고 발견. 헌데 고기 색깔이 거뭇거뭇한 데다 육즙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짝 마른 모습들만 보이는데요. 고기색이 이상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기가 이상한 건 아니고 이게 숙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고기를 노출시켜 숙성하는 방식을 일명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수분이 날아간 덕에 감칠맛은 늘어나고 천연 효소가 고기를 더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맛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효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장기 숙성할수록 치즈 향처럼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산미도 올라오는 거죠. 진짜 막 치즈 향이 확 나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이 저희들만의 그 고기 향이 올라오는 거죠. 치즈 향처럼 올라오는 거죠. 숙성이 잘 된 고기는 흰 곰팡이가 피지만 썩을 경우 푸른 곰팡이가 낀다고 합니다. 된장에 의해서 하얗게 끼어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만의 저희 냉장고만에 있는 좋은 곰팡인데요. 하얀색 좋은 곰팡인데 이게 이제 위를 싸고 있으면서 된장처럼 다른 박테리아나 이런 거 침입도 막아주면서 그리고 습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고기가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장기간 오랫동안 숙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칫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흰 곰팡이는 고기 숙성을 도울 뿐 아니라 고유한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각 지역마다 각 된장 맛이 틀리듯이 이것도 고기 이 곰팡이 균에 따라서 조금씩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네. 곰팡이 되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곰팡이 따로 관리하세요? 곰팡이를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면서 예쁘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곰팡이라도 이건 너무 심하게 핀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게 곰팡이예요, 그럼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안심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아니라 이거 위에 하얗게 발라주는 건 누룩가루입니다. 누룩가루요? 네네. 이 집만의 특별한 숙성 노하우 하나. 안심은 다른 부위보다 숙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룩가루를 촉매제로 이용하는 건데요. 누룩가루를 발라 2주 안팎으로 숙성하면 풍미 가득한 안심 완성! 숙성고 들어가기 직전의 고기는 선홍빛이지만 15일 정도 지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한 달 지나면 하얀색 곰팡이가 올라오고요. 3달 정도가 되면 검은 빛이 돌면서 돌같이 단단해지는데요. 최고의 한 점을 위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처럼 고기의 부위, 무게별로 숙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균일하게 잘 숙성이 될 수 있도록 고기가 썩지 않도록 계속 위치를 조정해주고 섬세하게 관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 고기는 숙성 과정에서 감칠맛과 풍미는 배가 되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이 독특한 맛과 향을 냅니다. 저장고에서 혹독한 트레이닝 거쳤어도 바로 손님상에 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고기의 맛과 질감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바짝 마른 표면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곰팡이 부분은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걷어내야 한다는데요. 근데 거의 다 잘라내는데 너무 아까운데요? 네, 이게 안 잘라내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육포같이 좀 질겅질겅한 그런 텍스처가 나기 때문에 드라이 에이징을 하고 이제 안쪽 부분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직 질 좋은 고기만 제공하려는 사장님의 고집. 불필요한 지방 부분과 숙성 과정에서 수축하는 양까지 따지면 결국 손님에게 제공하는 양은 40에서 60%에 불과하다는데요.
살결 하나하나 깊게 밴 숙성의 맛. 숙성에 들어가는 긴 유지 비용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높지만 한 점 한 점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블링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드라이 에이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 응축된 만큼 마블링이 살아나기 때문에 고등급의 한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등급도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충분히 마블링 즐기실 수 있고요. 오직 불판 위로 오를 이 시간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고기들. 참수채 단시간에 구워 육즙은 다두고 식감은 살린다는데요. 반들반들 숙성고기에 농염한 자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일명 겉바속촉. 운명 같은 만남을 위해 시간을 인내해온 소고기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맛있다. 되게 굉장히 고소하고 향긋하고 고기 향이 강하게 나요. 약간 치즈 향 같기도 하고. 풍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육즙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와서 알방고기랑 비교하면 다음 일반고기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속살까지 깊게 밴 은은한 풍미에 한 번.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에 두 번 놀라는 맛의 끝판왕 숙성 스테이크. 감칠맛이 좋다 보니 소금만 뿌려 먹어도 감탄스럽고 고추냉이를 살짝 올려 먹어도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숙성고기를 먹어야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앞으로는 뭐 위스키를 살짝 발라서도 해보기도 하고 또 누룩가루를 여기 숙성한 다음에 누룩가루를 또 덧붙여서 바르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손님들이 좀 더 재밌는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코끝을 톡 쏘는 홍어. 감칠맛이 일품인 보리굴비. 숙성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라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전라도에서 꼭 먹어봐야 숙성 음식 있다는데요. 뭐예요? 전라도 하면 토하죠. 토화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토화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가볼까요? 좋아요. 네, 가봅시다. 네. 흑토, 새우하. 토하는 예로부터 소화에 효능이 있어 천연 소화제로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의기양양. 토하를 잡으러 가신다더니 사장님, 왜 자꾸 깊은 산골로만 들어가시는 건가요? 산골짜기에도 새우가 살아요? 예, 산골짜기라서 오염이 첫째 안 돼 있어서 일급수가 있는 지역에만 사는 새우예요, 토하는. 지금 막 차도 못 올라가는데. 예, 그렇죠. 예.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오염돼가지고 예, 사람이 거의 이제 이쪽에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죠. 깊은 산골 1급수 맑은 물에서만 사는 토하는 양식을 할 수 없어 산꼭대기에 서식지를 만들어 키우고 있는데요. 근데 1급수라더니 너무 흑탕물인데요? 예, 오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흙탕물, 이 토하가 여기다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식사하시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오리도 탐내는 토하는 잡는 방법 역시 특별하다는데요. 산골에서 토하를 어찌 잡을까 싶은데 갑자기 동백나무 가지를 잘라 척척 엮는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토하 즙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즙을 여기다 지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즙을 지어 놓으면은 이 토하들이
밖에 있다가 지금은 겨울이라면 다 수초들 다 죽었잖아요. 이리 모이죠. 이 안에서 모인 거 그냥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하시네. 저 그렇게 쉽게, 저는 뭐 한 10년 연구하고 된 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뭇가지 토하집을 만들어 물속에 넣어두면 민물고기의 공격을 피해서 숨기 좋아하는 토하가 잎 사이로 모여든다는데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저렇게 놔두는 거죠. 저게 좀 오랫동안 놔두면 저리 이제 토하들이 모여드는 거죠. 혼자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아서 이제 다 컸으면 다 컸다고 이제 지금 또 빠이빠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렇게 풀도 베어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는 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의 섭리대로 개체수가 유지된다는 토하는 윤 씨 부부의 소중한 화수분입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많이 잡히는 거 봐요. 와, 오디네. 이건 어떠세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겁나게 좋아하지? 오,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무지하게 들어왔어. 예부터 이곳은 나가는 물만 있고 들어오는 물이 없어 그 시절 도랑마다 토하가 바글바글했었다는데요. 최소 20-30만 원 1kg에? 1kg예요? 예, 일반 민물새우는 1kg에 1-2만 원 선? 그 정도, 그러니까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네요. 그렇죠. 없어. 이게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죠, 이게.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강진 토하. 예전만큼 많이 잡히진 않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하는 여전히 귀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잡은 토하는 일일이 물에 깨끗이 헹궈줍니다. 선별이 끝난 토하는 항아리에 넣어 천일염으로 염장하는데요. 이렇게 3개월가량 숙성시켜야 한답니다. 숙성을 하면 맛이 더 깊어지나요? 이렇게 소금에 염장을 하면 이렇게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빨갛게 소화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색깔도 이뻐지면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맛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돼요. 단풍 빛깔처럼 붉게 변한 염장 토하에 찹쌀밥을 넣고 토하 특유의 흙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늘과 생강, 갖은 채소 등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특히 찹쌀을 넣으면 삭혀지는 과정에서 숙성도 잘 되고 풍미도 한층 깊어진다는데요. 정성과 시간이 빚어낸 토하젓. 임금님 수라상 못지않은 토하젓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숙성된 토하는 사실 맨밥에만 올려 먹어도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데요. 특별한 날 보쌈을 하면 새우젓 대신 토하젓을 얹어 먹는 것도 최고의 별미라고 합니다. 토하가 들어가서 맛이 아주 쌉박하면서 담백합니다. 옛날에는 또랑에서 그 새우를 토하젓이라고 해가지고 잡아서 많이 먹었어요. 밥하고 먹고. 지금에 와서 먹으니까 이제 이거 사 먹는 새우젓인데 맛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숙성의 맛.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